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박정환 구단과 세커 4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작점이 박정환 구단. 이 우상 쪽 흙에 밭전자 자리를 째고 나갔었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좀 허점을 보이면서 압박해오니까 바로 그곳을 찔러 들어갔고요. 세커 선수가 지금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었지만 이쪽을 나와 끊는 것도 일단 당장은 신통치 않다고 보고 한 템포 늦췄습니다. 자, 하나를 막아두고요. 여기서 나와 끊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모양이 이상해졌는데요. 지금 나와 끊는 건 오히려 손해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끊으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오히려 흙의 형태를 빈삼각으로 만들어서 이쪽을 백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네. 별로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네, 끊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길로 가네요. 아까 이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흙이 막는 자세는 나오지만 백도 여기 머리를 내밀어서 불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커 선수가 당장 싸우기보다는 일단 좀 긴 호흡으로 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를 교환해두고 막아갑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한 수를 흙이 두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에게 희망적입니다. 근데 물론 이 구자가 약간 악수긴 합니다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을 틀어 막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흙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 흙의 입장은 원래부터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고 이곳의 공격을 통해서 뭐 이쪽에 벽을 쌓고 우변의 모양을 키운다든지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었는데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역행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한 점에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이쪽을 살려 나와서 노림을 품는다던가 좀 흙의 입장에서는 찜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쪽 좌측으로 타겟에만 성공을 한다면 이쪽에서는 꽤나 득을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상변에 있는 돌을 안정을 시키는데 여기와 여기 두 군데를 다 갈 수 있다면 쉽게 안정이 되죠. 근데 이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쪽을 선택을 했고 지금 째고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는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저 부분은 약간 복잡한 게요. 이 좌상 쪽도 걸려 있잖아요. 좌상 쪽이 약간은 걸려 있을지 몰라도 네. 이제 이쪽 정리가 만약 끝이 난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요. 그때는 여기 이제 흑돌의 세력을 쌓게 해주는 게 뭐 크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살아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상황마다 이제 변화되는 폭은 넓습니다. 당장은 여기를 둘 때 이제 들여다봐서 응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를 잡는 것과 뚫고 나오는 게 맛보기가 되죠. 상황마다 백도 대처할 수 있는 변화는 많기 때문에 지금 양쪽 모두 타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쪽을 젖혔습니까? 끊으면 위에서 단수 치겠다는 건데 자, 하나 들여다보고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들여다본 수로 여기를 끊으면 세커 네. 선수가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백이 우측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점을 제압하면 흙이 만족이었죠.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지금 먼저 들여다봐서 있게 만들고 여기를 끊는다면 지금은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 상황에서 여기를 들여다보면 흙은 당연히 이쪽을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약점이 남는데 미리 들여다봐져 있자면 단번에 흙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백의 의도이고요. 그럼 여기를 이었을 때 백이 끊는다면 흙은 여기를 가만히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지금 축과 이쪽 한 점 잡는 게 맛보기가 되죠. 그럼 흙이 늘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를 쭉 뚫고 나와서 지금 막으면 당장 끊는 수가 통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망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세커 선수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를 이었을 때 우측은 흙이 크게 당했고 여기 끊는 수가 통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이 정리만 되면 여기 끊는 건 백이 그때 가서 그냥 뒤에서 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는 순간 여기 단수가 선수고 마늘모도 선수고 백이 잡힐 돌이 아닙니다. 지금 들여다본 수가 괜찮아 보이네요. 네. 타협인가요? 이거는 백이 좋아 보이는데요. 애초에 흑이 백을 공격 가는 상황이었고 셰커 선수가 약간의 악수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강하게 몰아쳤는데 네. 물론 이제 중앙 쪽을 한 점을 제압을 하는 형태가 나오지만 여기 뚫리는 게 엄청납니다. 근데 흑도 이 화점 자리로 백을 차단하면은 백 석점을 잡으면서 이 뚫려서 흑이 손해 본 거만큼을 또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처음 형태를 생각해 보셔야죠. 아, 지금은 흑과 백의 집이 비슷하게 나면 흑이 실패입니다. 원래는 좌측도 백이 넓었고 우측도 흑이 덮어 씌워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도 타협은 백이 충분하죠. 자, 한 점을 두텁게 따내놓고요. 네, 지켰습니다. 이것도 어떤 건가요? 이건 집으로 더 잘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셰커 선수가 여기를 나와서 끊었을 때에는 네. 이제 이쪽에 백돌이 있었죠. 백이 여기를 올라서서 흑이 어느 쪽으로 이을지를 딱 물어봤을 때 좀 껄끄럽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구로 두면 나중에 이제 끊는 자세, 당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맛은 참 고약해지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중앙을 따내서 두텀을 중시하긴 했는데 이건 흑의 실속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러고 귀를 차지합니다.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두텀을 차지를 했는데 이건 여기 상변 쪽에서 뭐 셰커 선수가 어떤 뒷맛을 노리지 못한다면 네, 집으로는 백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두어지고 있는 곳 처리만 잘 한다면 백이 확실한 우세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 자리가 아직도 맛이 있는 건가요? 끊어간다든지 뭔가를 좀 더 시도를 할까요? 그렇진 않네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네요. 이 정도라면 뭐 백이 불만이 없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은 뭐 확실한 우세를 잡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중앙이 두텁고 우변이 발전성이 좋다고 해도 당장의 확정가에서 지금 차이가 확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건 박정환 구단이 좋죠. 당장 집을 세어보면 지금 여기가 12에 23집, 36, 40, 48집이 납니다. 흑은 15, 23집. 23집에 이제 이쪽 두 칸 굳힘과 우변의 발전성을 봐야 돼요. 23집과 48집인가요? 네. 25집에 덤까지 32집. 지금 우하기와 우변에서 32집을 기대하기에는 흑이 좀 무리죠.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의 우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흑의 처리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그 장면에서 그래도 실리를 차지하는 게 나았을까요? 약간 책략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딱히 이렇게 도야한다 보다도 네. 그냥 지금의 흐름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흑이 좀 실속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국자들은 보통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변화를 많이 꾀하죠. 네. 상변에서 백의 실리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고요. 일단 뭐 박정환 구단 현재까지 흐름 좋습니다. 네.
1국에서 좀 뼈아픈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2국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그 준결승 1국이 끝나고 국가대표팀 이영구 코치와 또 박영훈 구단과 함께 이제 그 대국을 검토하면서 그 본인의 경솔함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박정환 구단 하면 사실 경솔함과는 좀 네. 거리가 멀어요. 이 선수는 신중하면서도 완벽하게 빈틈없이 두어가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착점이 나갔다는 것은 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데 그 바둑에서는 자신의 경솔함을 계속 자책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솔함이었었나요? 어떤 간단한 수를 못 봐서 손이 빨리 나간 거죠. 아니면 좀 작았군요. 수일기에서 안일하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세크 선수가 비상수법을 동원합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가서는 네. 그게 안 되죠. 지금 우변을 삭감 들어간 저 101점을 쉽게 살려주는 거는 불리하다고 본 겁니다. 평범한 진행이었다면 흑이 여기 어깨 짚는 것을 방비하면서 이 날일자 정도로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일자로 받는다면 박주환 구단이 뭐 뒤로 두 칸을 뛴다든지 혹은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쉽게 안정을 취하고 이런 흐름은 좋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 끊어서 뭔가 이제 기대기 전법으로 승부수성 작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좌우가 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받을 때 여기를 꼬부리고 뭐 이 백도를 공격하는 작전이라든지 뭔가 평범함을 좀 거부하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벌써부터 세커 4단의 흔들기가 시작이 되나요? 반대쪽을 밀어왔어요. 흑이 여기를 젖혀가면 이제 리듬을 구하는 수법이 되는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끊고 그냥 뒤에서 잡아서 처리할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형태가 정리되는 순간 이 한 점이 뭐 잡히거나 혹은 심하게 공격당해서 우아 쪽이 흑집이 크게 굳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백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백도 안전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1국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대0 세커 4단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세커 4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나요? 사실 세계적인 선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요. 제가 기억하는 셰커 선수의 이제 실제로 본 셰커 선수는 지난해 초에 네. 지난해 중순일까요? 지난해 중순에 있었던 이민배 신예 세계대회 예선에서 한국의 설현준 선수와 대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이제 선수들을 인솔해서 갔었는데 그때 설현준 선수와의 대국에서 패했어요. 그때가 첫 모습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갑조 리그를 두고는 있었지만 그다지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굉장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이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이민배에서는 이제 본선에 이름을 올렸고 본선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었죠. 세커 4단 올해 갑조 리그에서는 13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조 리그 총 전적은 31승 2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00년생들이 무섭습니다. 그
그 2000년생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여럿 몰려 있어요. 네. 2000년생이라면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동갑 내기들이거든요. 뭐 중국의 신인왕 타이틀을 따냈던 랴오이안어나 뭐 최근에 이민배에서 4강까지 갔던 딩하오, 갑조 리그에서도 딩하오 선수는 활약을 하고 있죠. 혹은 지금 대국하는 셰커, 그 외에 뭐 장치룬, 리웨이칭 전부 2000년생입니다. 한국 기사들과 중국 기사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젊은 기사들이 만나게 되면은 요즘 뭐 한국에선 요즘 중국에선 어떤 기사가 좀 전도 유망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셰커 사단은 언제쯤 이렇게 중국 기사들에게 소개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이 선수가 확실한 것은 약 3년 전 그 정도까지만 해도 같은 2000년생인 리웨이칭이나 혹은 네. 랴오이아노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평가가 절대 높지 않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횡마를 합니다. 연결인가요? 저 두 칸은 일단 네. 흙이 여기를 젖혀서 기대기전법을 해왔을 때 네. 끊는 자세는 만들어낼 수 있죠. 혹은 이렇게 급소만 가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좌측으로는 한 칸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칸 사이를 흙이 찔러 들어왔을 때 그때 커버를 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 붙여볼까요, 한번? 막 한쪽씩 붙여보죠. 여기를 네. 붙이면 일단 아래쪽을 젖혀서 대응을 할 테고요. 흙이 재차 젖히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늘어서 이거 모양은 흙이 뭐 별게 없어 보이네요. 지금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싸울 때 백이 못 싸울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붙여볼까요? 이제 반대로 붙이는 게 좀 더 일감에 가깝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쪽을 젖히면 이렇게 젖히게 되죠. 그럼 당장 이곳을 끊고 이렇게 몰아가는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박정환 구단도 뭐 이 정도 타이밍에 이런데 화점을 갖다 붙인다든지 네.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맥점이 될 텐데요. 박정환 구단이 이런 식의 진행에서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칸까지 벌려서 오히려 상대에게 갖다 붙이라고 끊어가라고 유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우하기에서 활용 수단이 남아 있다. 이렇게 수읽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뭐 느낌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를 붙여서 젖혀갔을 때 백이 귀 쪽으로 조금만 이득을 보면 뭐 예를 든다면 붙일 때 지금 중앙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 이쪽을 받고 젖힐 때 뭐 뒤로 받고 이런 식이라면 백은 그냥 이 한 점을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둬서 쭉 밀고 이쪽 가면 돼요. 네. 그럼 이곳에 돌도 없었으니까 백도 집 모양이 어느 정도 붙었고 귀에 맛도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칸으로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네, 이건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지금 백의 행마를 봐도 느껴지고 네. 아주 미세하게 우세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 칸으로 백돌이 다가오면서 우하기, 흙이 더 얇아진 것 같은데요. 완벽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이전 네. 정도일까요? 근데 보강하면 백도 지금 이쪽을 기대면서 이렇게 두거나 혹은 이렇게 두면서 이쪽의 모양을 키울 수도 있고 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박영환 구단은 초반 좋은 흐름에서 추격을 허용을 해서 지금은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었고요. 흑도 지금 뭔가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셰커 선수가 이런 식으로 차라리 반발을 하고 여기를 한 칸 띄면 이제 이쪽에 약점을 노리는 그런 진행. 네.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한가하게 귀를 지키고 있지는 않겠죠. 뭔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셰커 선수의 바둑은 확실히 두텁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지난해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올해 이민배에서 뭐 신진서 선수를 상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고 바둑 자체가 굉장히 두텁네요. 자, 이번 몽백카페 준결승전 이 국가대표에서는 코치 이영국 코치가 함께 했는데요. 이 검토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장의 검토실 분위기. 보통 이제 네. 제가 코치로 갔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네. 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이 다 대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본선이 네. 아니라 이렇게 한 준결승 정도 되면은 선수들이 다 대국하고 있어서 정말 외로울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네. 팀의 그 선수단을 보면 네. 보통 이제 국가대표팀 코치와 선수들이 가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기원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직원분이 아, 가시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바둑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검토실에서 검토는 혼자서 코치가 많이 하고 검토를 해야 나중에 이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네. 문제점을 나중에 좀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측은 아무래도 당연히 인원이 많잖아요. 네. 늘 중국 검토실에서 볼 수 있는 뭐 화셰밍 중국 국가팀 이제 뭐 책임자 네. 혹은 뭐 위빈 감독 또 중국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중국 기자들 참 왁작지껄합니다. 아, 그렇군요. 구석에서 조용히 이제 한국 팀 혹은 일본 팀 이렇게 따로 검토를 하는 모습이고 중국 쪽은 좀 인원이 많죠. 두 기사의 프로필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생의 셰커 4단. 전도 유망한 신예 기사이고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참 저희가 경계해야 할 중국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셰커 4단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중국 기사들은 정말 한번 이 등장할 때마다 저희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그 많은 인원이 네. 바둑을 배우고 또 거기서 경쟁을 통해 이겨내고 네. 그런 다음에 중국 국가소년대에 선발이 되고 거기서 경쟁을 거쳐서 국가대표팀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천재들이 중국을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나오니까요. 네. 물론 이제 한국도 항상 이제 소수 정예로 맞서고 있지만 그런 인해 전술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바둑 교실이 동네에 있는 바둑 교실이 좀 잘 된다 하면 많이 잘 된다 그러면 한 100명 네. 뭐 상당히 잘 되는 네, 거예요. 상당히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국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잘 된다 하면 한 1000명이에요. 네. 이미 뭐 10배 차이가 나니까 네. 소수 정예로 잘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역시 셰커 선수도 지금 반발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죠. 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셰커 4단도 버티고 있습니다. 흙이 당장 이쪽을 가르고 나가기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흙이 이렇게 가르고 나왔을 때는 일단 아래쪽에 여기를 붙여 끊는 단점을 커버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한눈에 봐서는 꽤 통렬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돌이 온다면 아래쪽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흙이 여기를 네. 지킨다면 백은 넘어가는 걸 방비하면서 자신의 약점도 지킬 수 있어서 네. 지금 이런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크게 불안하진 않아요. 네. 일단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 있기 때문에 흙의 두터움을 잘 지어가는 것이 관건이고 지금은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앞서 이 셰커 선수의 자국 랭킹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셰커 선수의 자국 랭킹 32위 그러면 세계대회 준결승인데 중국 32위가 올라왔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네. 최근 기세로 오면 저 랭킹은 좀 이상합니다. 실감하기로는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제 느낌에는 한 15위에서 20위는 최소한 될 것 같아요. 뭐 2000년생의 기사가 뭐 그 정도로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한데요. 그 한국과 중국이 이제 랭킹을 산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랭킹인데 아, 네네. 한국은 이제 기본 판수를 채우면 그 기본 판수를 바탕으로 랭킹을 산출하고요. 네. 중국은 입단하는 순간에 실력이 뭐 커제 실력이든 아니면 정말 프로 초단의 실력이든 똑같은 점수를 주고 나서 치고 올라와라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32위까지 올라온 것도 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단하자마자 네. 중국 1인자의 실력을 갖췄다고 해도 실제로 중국 1위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들여다볼 때 먼저 붙였습니다.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지금 여기를 끊어가겠다는 생각이네요. 여기 교환을 하면 이 백돌이 조금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백돌이 조금 더 가벼울 때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치면 이렇게 뒤로 돌리고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네. 집으로는 뭐 엄청나게 득을 받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세커 선수가 여기 가르고 나올 때 이런 것은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전체를 가르고 나올 때 그때에 대한 타겟책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아, 그 교환도 필요 없이 먼저 붙여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끊어갔습니다. 그럼 혹도 이 101점을 잡게 되면은 100이 간단하게 돌려차 버리잖아요. 네. 좀 버티는 수단이 없나요? 좀 버틸려면 이제 먼저 여기를 하나 단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여기를 돌리면 아까 이제 호구 친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니까 흑이 여기를 끊어서 좀 더 이 형태를 두텁게 매듭 짓고 이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백이 실리를 상당히 얻었고 이 형태에서도 흑이 과연 이 103점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이게 승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처럼 여기를 먼저 단수를 쳐두면 여기를 둘 때 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지죠. 아, 100도 어렵게 될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끊어서 축이 있기 때문에 흑은 네. 이어야 되고 그때 반대쪽을 끊으면 네. 흑도 모양이 상당히 고약합니다. 이건 흑이 잘 안 되겠네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둘 때 그때 나가는 게 없는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제가 찍고 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귀 네. 이쪽 틀어 막는 것을 둘러싼 아주 어려운 공방.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흑은 거의 여기 단수를 쳐야 될 것으로 보여요. 다른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여기를 네. 먼저 단수 치고 단수 칠 때 백이 뒤에서 돌려주면 약간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백이 여기 나갔을 때 변화가 흑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 나가면 이제는 위로 쳐야 되고 나갔을 때 별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시간대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두 대국자가 모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승부처를 맞이해서 두 선수가 시간을 물쓰듯 쓸 것 같네요. 네. 이런 장면에서 한쪽은 초읽기고 한쪽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이제 그때 그 시간 공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 바둑에서는 점점 시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빨리 두면 스승님께 혼났거든요. 좀 신중하게 두라고 이렇게 혼났었는데 네. 최근에는 빨리 두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승부사는 어찌됐든 이 결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두면서도 정확한 수익기, 판단력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또 빨리 두면서 실수가 등장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빨리 두기보다는 네. 본인이 빨리 두게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수를 확실하게 읽고 두게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참 어렵죠. 네. 네, 여기서 흙이 뭐 다른 수가 있을까요? 제 눈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의 결론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백이 나가는 건 참 어렵고요. 백이 일관대로 그냥 뒤에서 돌려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설마 패를 들어가진 못하겠죠? 평소에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인데 이쪽 팩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학수고요. 네. 따고 이건 뭐 이런데 이어서 두더라도 네, 흙이 이런 정도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이수가 워낙 악수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일감은 이 진행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쪽에 대한 역습. 이수가 될 수도 있고 이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싸움은 백이 뭐 못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쪽으로도 공간이 넓고 흙이 여기 약점도 약간 남아 있고요. 역습을 가할 때 오히려 백이 여기를 잇고 역습을 가해서 처리를 한다면 다음에 여기 찝는 게 선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위쪽으로 활개치면서 뭔가 이도를 압박하면 안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단수 둡니까? 그 단수 교환이 있다면 네. 앞서 살펴보았던 그림대로 갔을 때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면 아까처럼 백이 여기를 잇고 흑돌을 상하를 양분시키면서 타개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쪽을 가를 때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에서는 아까 이제 여기 나가는 걸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 진행 때 흑이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잇고 처리를 하려는 생각일까요? 그럼 여기를 밀어서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를 단수 쳐놔도 여기 단점이 남아 있어서 네. 여기를 갈랐을 때 백도 흑 약점을 노리면서 가르고 나온다면 뭐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네. 백도 귀를 차지하고 중앙 전투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편안해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실컷 4단이 또 어떻게 버텨갈지.
이 세계 대회를 준비할 때 물론 이제 준비는 개인이 최종적으로 컨디션 관리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같이 간 선수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몽백카페 준결승에서 박정환 선수와 박영훈 선수가 남아있는 이 조합은 참 좋습니다. 그 두 선수가 네.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네. 사실 평소에 성향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둘이 과연 잘 어울릴까 싶은데 네. 두 선수가 제가 볼 때 한국 대표팀에서 두 명을 엮어서 그 두 명이 있다 하면 박정환, 강동윤, 박정환, 박영훈 이 정도 선수들의 케미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성향이 다른데 시너지 효과를 봤나요? 아무튼 두 선수가 아주 네. 잘 붙어 다니는 거 보고 약간 의외였습니다. 또 앞서 선수와 코치가 함께 이 포석 연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용 구단도 포석 연구하는 거 상당히 또 좋아하잖아요. 네, 박영훈 구단이 그런 거 절대 싫어할 선수가 아니죠. 일단 네. 무엇보다도 노력파잖아요. 바둑에서 네. 유명한 노력파인데 노력파들은 이제 기본 와보는 것과 같이 연구하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대국이 또 끝이 나면은 박영훈 구단, 박정환 구단 그리고 코치로 나가 있는 이영구 구단까지 함께 또 이 2국에 대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당연하겠죠. 보통의 일정을 보면 네. 선수들이 대국이 끝이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대구 박정환 구단의 승리를 거둔 또 3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고요. 저녁 먹으면서도 바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례로 제가 몽백카페 16강, 8강 때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그때는 한국 선수가 3명이 있었어요. 네. 박정환, 박영훈, 이세돌 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그날은 이세돌 구단만 패했는데요. 그때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대국을 했던 날이죠. 그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바둑 포석을 가지고 밥 먹는 내내 핸드폰으로 세 선수가 의견을 주고받더라고요. 진한 승부를 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당장 그 생각이 떨쳐지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선수들이 바둑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방에 돌아와서 뭐 복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휴식을 원하는 선수들은 워낙 피곤하니까요.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대국을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케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 이번 준결승전에서의 성적이 참 기대가 됩니다. 공부벌레 2명, 이 양박이 준결승전 자,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쪽을 이었어요. 이건 세커 선수 완전 올인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백도를 다음에 여기를 틀어막고 따낼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공격하는 걸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백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받는 방법에 있어서 뒤쪽을 막으면서 받으면 일단 완벽하긴 해요. 뭐 집으로도 꽤 득을 봤죠. 네. 근데 여기 흑돌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는 정말 크게 손해를 봤지만 이쪽 공격에 이제 올인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젖힌다든지 해서 이 공격을 갈 때 여기 약점이 커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세커 선수가 지금 당장의 집은 아예 무시하고 지금 중앙 공격에 올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박정현 선수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이쪽 공격을 상대가 들어올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네. 이곳에서는 약간 집으로 손해를 봐도 여기를 끊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서 다음에 중앙 쪽에 좀 도움을 줄 여지를 만든다든지 네. 그런 작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거 사단 집으로는 손해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중앙 쪽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백도 그 중앙 싸움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아니네요. 일단 교환을 아꼈습니다. 꼬부려서 일부러 머리를 좀 맞아주네요. 보통 저런 부분적인 모양만 놓고 보면은 이 상대방에게 호구 자리로 맞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지금은 정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요? 지금 여기를 막으면 네. 따내야 되는 형태이고 여기를 막으면 또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네. 백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받는 것과 그냥 받는 건 당연히 그냥 받는 게 낫죠. 네. 박정환 구단의 의도가 무엇일지. 독특하긴 한데요. 이유를 찾자면 이제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 흑이 이쪽 공격을 들어올 때 여기를 끊고 이렇게 있는 자세에서는 이 교환이 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충이 채워져서 다음에 이런 곳을 줄 때 이런 붙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마 이런 판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체적으로는 손해이지만 박정환 구단이 지금 중앙 쪽 타겟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 밀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귀만 놓고 모양 좋게 지키는 것은 중앙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였군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중앙 싸움을 대비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 흑에게 호구 맞는 게 너무 아픈데 하나 늘어두는 것은 중앙 쪽으로는 손해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느는 수를 선택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인데 자체로만 보면 여기 늘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중앙 쪽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늘면 뭐 예를 든다면 흑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았을 때 백은 이제 여기를 받기에는 이 덮어 씌움이 너무 제격입니다. 그럼 백은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 두 점을 빼앗기게 되죠. 그럼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 나갔던 백이 여기서는 좀 손해를 본 결과이니까 곳을 늘지는 좀 의문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타협이라면 여기를 두고 백은 연결을 하고 흑은 이쪽을 막고 이 정도의 타협이 좀 그려집니다. 네, 받아주네요. 그 진행이라면 역시 백이 실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지금 여기 밀어서 당장 여기 호구당해서 좀 아픈 것보다는 이 백돌만 잡히지 않으면 이 바둑은 지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의 마지막 승부처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앙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박정환 구단과 시에커 4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박정환 구단과 셰커 4단 중결승 2국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승부처 장면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네. 우하기와 지금 또 둘러싼 중앙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셰커 선수가 이제 이쪽을 정리를 끝내고 나면 네. 이쪽 공격의 마지막 승부 걸어볼 것 같고요. 근데 모양상은 여기를 백이 끊어놓고 살았을 때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왔을 때요. 이곳이나 이제 이곳을 두겠죠. 여기를 잇는 순간 백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둬도 뭐 가만히 늘어서 다음에 붙이는 걸 보고 처리를 한다면 혹은 뭐 먼저 붙여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그렇게 크게 공격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쌍방 최선이라면 네. 여기를 두고 살아두고 나서 흑이 그냥 이쪽을 받고 백은 여기를 연결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백은 집이 월등히 많죠. 아까 이쪽에서 약 30집 정도는 내야 그래도 균형이 맞춰졌는데 지금 100집 6집을 제외하면 지금 뭐 한 12~13집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 쪽에 두텀은 계산에 넣지는 않았지만 네. 집으로 뭐 백이 확실하게 앞서 있고 백의 승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환 구단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승부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안 끊어놓을까요? 안 끊어놓는다면 정말 근데 좀 떨리긴 하네요. 지독할 정도의 완벽주의인데요. 네, 끊어놓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끊어놓고 안 놓고 차이가 여기를 살기 전에 끊는다면 당연히 흙은 이어야 되고요. 네. 나중에 끊는다면 혹시 이제 흙이 여기를 끊을 때 뒤로 이어서 이쪽을 포기를 하고 이 백돌 전체를 잡아버리는 그런 네. 이제 승부로 걸어가는 작전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는 변화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끊어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둑이 쉬워요. 확실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끊어놓은 게 별로 손해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둘 때 나중에 이렇게 끊고 젖히는 끝내기가 있어서 약간 네. 손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백이 여기를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끝내기를 하는 것도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흙이 내려서지만 못하면 손해가 없죠. 근데 내려서면 이렇게 두 칸을 벌려서 오히려 백이 한 수 빨라 보입니다.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지금 흙은 5수인데 백은 6수잖아요. 네. 백이 빠르죠. 네, 여기서 세커 선수가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냉정하게 네. 승부를 걸어가지는 못했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승부를 걸어가는 게 거의 뭐 맨땅의 헤딩 수준이라 네. 전혀 잡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 불가능하다 보고 판을 길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박정환 구단이 거의 잡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불안 요소가 거의 사라진 느낌입니다. 집은 압도적으로 많고요. 선수인가요? 지금 세커 선수가 이제 노림이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한 칸 뛰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정말 갑갑하죠. 네.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를 막으면 단수 치고 올라옵니다. 네. 그럼 끊으면 전체가 다 패에 걸리게 되죠. 백이 뭐 큰일 나는 그림이고요. 여기를 둘 때 위쪽을 받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쪽을 붙이는 건 있지만 흙이 옆으로 막아서 이건 역시도 전체가 다 걸린 패가 되는데 네. 유리한 입장에서는 네. 좀 피하고 싶은 변화입니다. 지금 여기를 흙이 한 칸 뛰는 순간 패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네. 소리고요. 그럼 이제 세커 선수가 이쪽을 끊어서 교환을 시키고 이쪽을 틀어 막아서 여기 집 모양을 내는 네. 그런 것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흙의 집이 좀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제 백이 뭐 집이 아. 부족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집이 백이 뭐 꽤 많네요. 지금은 미세한 승부 같지는 않아요. 네. 여유 있게 박정환 구단이 우세합니다. 네. 막아서 백이 이런 데를 따내면 흙이 바짝 메어가기도 약간 애매해요. 좀 맛이 나쁘죠. 바짝 메어가면 지금 이런 데 마늘모가 선수니까 오히려 바짝 메어갔기 때문에 지금 막 그게 아니라 장장수도 나네요. 여기를 두고 찌르고 끊으면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면 수가 났죠.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꽉 막아가는 것도 어떤가요? 당장 수는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나와 끊는 걸 노린다면 이런 데를 날짜 갔을 때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에 나와 끊으면 당장 수가 나죠. 네. 그럼 뭐 받아야 되고. 이 형태로 계산해 보면 네. 지금 사석은 흙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는데요. 30집. 흙집이 한 52집 정도 날까요? 100은 8.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52집이 넘고 여기 5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덤도 있고 백선이거든요. 이거 뭐 100이 질 수가 없죠. 방금 전 개가에서는 흑선이어도 100이 이길 것 같네요. 지금 바둑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아무래도 상변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상변에서 굉장히 잘 됐고 마지막 우아 쪽 전투에서도 셰커 선수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약간 네. 무리스러웠죠. 그걸 정확하게 응징하면서 오히려 100이 차이를 지금 벌렸습니다. 좋은 흐름에서 차이를 더 벌렸군요. 네. 박정환 구단이 물론 이제 세계 대회에서 워낙 긴장되는 승부이고 항상 보면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이 바둑은 완벽한 승세예요. 나중에 혹시 결과가 바뀌어서 제가 비판받을 게 좀 두렵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둑을 지는 일은 정말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사실 7패배는 정말 의외였어요. 네. 뭐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중국 이 랭킹으로서 기사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박정환 구단이었기에 7패배는 정말 아쉽기도 하고 믿기 어려웠었는데요. 자, 이거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너무 완벽한 승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제가 만약 셰커 선수라면 네. 약간 좀 클래스의 차이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제 셰커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실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둑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3구까지 간다면 네. 그날도 좀 이런 내용을 보여줘야겠는데요. 그 상대의 두 텀을 이런 식으로 녹여내면 돼요. 딱 잡히지 않을 정도만 연결을 해가면서 집으로 확실하게 앞서 나간다면 두텁다는 게 좀 좋은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느린 거거든요. 실전에 시에커 선수의 이 상변 쪽 변화가 좀 그랬죠. 네. 중앙을 향하는 빵따냄이 30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2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시에커 선수도 지금 여기를 내려서지 못했어요. 그럼 네. 나중에 이제 여기를 두고 늘 때 이렇게 젖히면 다 당하게 됩니다. 이제 베개의 선택은 뭐 이런 자리를 밀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하고 두 칸 벌리면 이쪽을 벌리는 것이 단순하게 벌리는 의미도 있지만 혹시 뭐 이쪽을 이렇게 흙이 끊으러 오거나 했을 때 중앙을 좀 견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쪽을 둘 수 있고 네. 네, 오늘 받은 박정환 구단 완벽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젖힌 수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느낌으로 젖혔는지 정말 100%그 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젖혔는지 아니면 당시에 흐름이 초반에 좀 잘 풀렸다고 보고 좀 자중을 했는지 네. 아니면 시에커 선수의 기풍을 대비한 어떤 선택이었을지 아, 그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바둑을 배우던 시절도 그렇고 혹은 더 전에 선배들이 바둑을 두던 뭐 80년대나 일본 바둑 최강을 구가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수는 오히려 좀 혼날 만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세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바둑은 좀 계산적이고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특히나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느낌상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음, 좀 많이 혼을 나던 시절이었고 그 당시에 저수를 평가한다면 아마 좀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려 보일 수도 있겠군요. 다른 그 탑 랭커들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들이 저수에 공감한다면 그건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 궁금한데 지금 확인해 볼 수도 없고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뭐 계속해서 몽백카페 결승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 뭐 기회가 된다면 전에서라도 꼭 아, 전해주시죠. 결승 중계 하시나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네. 그 박정환 구단이나 박영원 구단 중에 한 명이 결승에 진출해서 네. 한중전이 된다면 제가 결승에 그 현장에 갈 확률이 높거든요. 아. 여러모로 한국 팀의 진출을 응원해야겠네요. 오늘 바둑은 정말 최근에 한중전에서 보기 드문 좀 푸근한 그런 흐름이 이어져서 네. 좀 마음을 놓게 되는데 또 이게 부정타진 않겠죠. 그 11월 달이 세계대회 중요 대국이 몰려 있어서 그렇죠. 네, 참 국가대표팀에서도 준비가 있었고 네. 선수들도 참 긴장되는 그런 네. 11월이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 실패였죠. 삼성화재배와 LG배에서는 한국팀이 실패를 했고 네. 원래 이제 11월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4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삼성, LG, 그리고 몽백카페, 그리고 농심배. 네. 근데 앞선 2개의 대회는 원래 상황 자체가 지금 불리했었죠. 네. 4강에 한국이 1명이 있고 8강에 한국이 3명이 있고 그리고 지금 벌어진 몽백카페는 2대 2이지만 어떤 경력면에서는 좀 우세하고 네. 농심배도 현재 1차전에서 한국의 신예 신민준 선수가 4연승을 따내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절반의 대국을 다 패했어요. 이제 유리한 2번의 대국들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불리한 거 패했으니까 이제 유리한 거 이길 걷어들여야죠. 차례죠. 네. 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1국에서는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오늘 대국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싹 씻어지네요. 네. 오늘 대국 내용은 박정환 구단 완벽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세계 대회가 있으면 눈앞에 이제 있으면 국가 대표팀에서도 그 대회를 공략해서 좀 준비를 하잖아요. 네. 이번 11월에 좀 세계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준비를 했었을까요? 일단 안국현 선수가 삼성화재배 4강에서 아쉽게 탕이싱 선수에게 1대2로 패했죠. 네. 안국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모여서 연구를 하면서 한 팀을 이루고 안국현 선수 혼자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대국을 펼치는 그런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대한 탕웨이싱스럽게 네. 대국할 것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해서 이제 그런 상담기와 개인의 아. 대결을 진행을 시킨 적이 있었고요. 네. 이것이 과거에 그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중국 기원 국가대표팀에서 이창호 구단을 겨냥해서 했던 훈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일단 뭐 평소대로 그렇게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네. 항상 이제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내부 성적은 사실 약간 그 전에 비해서는 떨어져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박정환 구단은 박정환 구단이죠. 네. 이번 몽백카페 준결승 당연히 뭐 끝까지 응원을 하고 믿어봐야겠습니다.
보통 응시배 같이 이제 진행 방식이 약간 독특하게 진행이 되는 네. 이제 제한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대회들은 좀 그 룰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데 몽백합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초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진행을 했을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세계 대회에서 가장 네. 기본이 되는 제한 시간이 2시간 내지는 3시간이죠. 이것은 네. 선수들이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한 준비를 그 네. 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은 없고요. 뭐 농심배라던가 혹은 뭐 응시배 이렇게 네. 시간이 아예 1시간으로 짧거나 아니면 독특한 방식의 제한 시간이 적용되는 대회 이런 경우에는 좀 사전에 훈련이 필요하죠. 네. 무엇보다 이 박정환 구단에게 좀 믿음이 가는 것이 앞서 이제 16강, 8강이 치러졌던 그 안우이성 퉁링에 제가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박정환 선수가 그 16강전에서 커제 구단의 승리를 거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에서 중국의 신예기사 천즈젠 선수를 만났는데 그 네. 전날 저녁에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박정환 선수가 같은 연구실에 있었고 해서 뭐 어느 정도는 박정환 선수를 알고는 있지만 이 선수의 어떤 최근에 뭐 혹시 혹은 뭐 속내랄까 아니면은 생각, 뭐 바둑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 선수가 괜히 1인자가 아니고 앞으로 어, 세계 대회에서의 어떤 기대를 더 갖게 만들더라고요. 좀 믿음이 많이 갔습니다. 네. 박영 구단과 리시엔하우 7단의 대국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 박주원 구단이 역시 1인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은 뭐 평소의 생활이나 이런 자기 관리 측면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은 또 본인의 입으로 들으면 다르잖아요. 네네. 훨씬 더 믿음이 갔고요. 음, 좀 그런 면에서 많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인자로서 부담감이 있고 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더 잘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쌓였고요. 지금 박여운 구단의 바둑 우변에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밀고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리시에나우 선수가 지금 중앙 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변을 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생각인데 그 공격에 대해서 박영 구단이 끊어서 역습을 가하면 국면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끊었죠. 복잡하게 가는 건데요. 네. 네. 또 중앙 쪽만 보면 형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일단 두 점은 그냥 쉽게 포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백도 뭐 안정을 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역시 그 안정을 취한 직후에 벌어질 중앙 쪽에서의 경계선이 승부처죠. 두 점을 잡고 뭐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분적인 타겟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에 흙 모양의 폭을 좀 좁혀놨고요. 근데 폭은 좁혔지만 더 단단해진 것 같은데요. 네, 단단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날일자까지 흙이 공략을 하지 못하면 이 돌을 공략하지 못하는 순간 좀 많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측에 이 한 점이 두 점을 따내는 것도 물론 컸지만 전혀 끊어지지 않는 자세가 됐죠. 그건 역시도 좌측에 이 중앙 백도를 타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중앙 쪽에 날일자가 몇 번이 나옵니까? 네. 근데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잡힐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네. 좌측으로도 조금 이제 터져 나오는 부분이 있죠. 물론 당장은 이제 이렇게 계속 끊어갈 생각을 흑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끊어지죠. 그럼 이쪽에 끊는 걸 조금만 더 통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건 역시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쪽을 끊어올 때 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쪽을 젖혀서 뭔가 기댈 여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앙의 백돌이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살고 나서 그 직후가 문제죠. 뭐 상변 쪽에 흙집이 많이 난다거나 했을 때 아, 그때 이 균형 그런 걸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저수는 좀 신선한 접근인데요. 지금 여기 끊는 걸 노립니까? 무슨 수인지 한참 봤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쪽에 뒷맛이 네. 없다면 이 수는 약간 한가한 느낌이 있죠. 네. 뒷맛? 어떤 뒷맛이죠? 지금 여기를 끊으면요. 백은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내면 여기를 끊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둘 때 네,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면 좀 네. 뒷맛은 있는데 늘어진 패가 되겠죠. 흑이 아예 그냥 백을 부러뜨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수법을 남겨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있는 수는 조금 생겼습니다. 자, 중앙을 지켰고요. 틀어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아까보다 이 뒷공배가 한 수 늘었죠. 네. 뒷공배가 한 수 늘었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통렬하게 지금 수가 나는 모습이고요. 그럼 백도 틀어 막는다면은 수가 나기 때문에 흙이 이었을 때 흙이 끊는 자리로 지키면 네, 그래도 이 정도 네. 끝내기가 이제 남는 건데 아, 이 수가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서로 이제 모양을 정돈했고 네. 이런 흐름이라면 그냥 무난한 끝내기 승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형세 판단을 확실하게 해봐야겠네요. 자, 급소 자리로 두어가면서 중앙의 흙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훈 선수에게 흑은 이제 중앙을 지킬 테니까 빨리 이쪽을 연결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백이 연결하기 전에 흙이 먼저 차단하면은 백이 이 안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나요? 여기 한번 한 칸을 띄어서 지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런 날일자를 간다면 얼추 안형은 갖춰지는 형태였죠. 아, 그렇군요. 자, 묘한 타이밍에 공수를 물어보는데요. 중앙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개가를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옆에서 계속 손가락이 움직이길래. 지금 뭔가 결국 형태가 좀 정돈이 되는 분위기여서요. 네. 한번 형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 상황을 설명드리면 여기를 끊을 때 이으면 지금 뒤로 단수 친 수로 여기를 이으면 네. 여기를 끊어서 여기 미는 것도 선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늘어갔을 때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칸 띄는 것도 있고 중앙 쪽도 그렇고 뭔가 이제 불안 요소가 많죠. 네. 이 싸움은 이제 흑이 좀 두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흑이 여기를 건너붙이는 것은 끊고 장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4점을 잡아도 흑이 좀 불안한 곳이 많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을 지금 흑이 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단수를 치면서 후퇴를 했고요. 네. 지금 형태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박용 구단과 리시엔 하우 7단의 대결. 초반에는 박용 구단이 좋은 흐름을 이끌어갔고요.
예, 이후 중반에서는 리시엔하우 7단에게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네. 여기를 이제 백이 받으면 흑이 여기를 벌리고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벌려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라면 일단 뭐 집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백이 뭔가 좀 찔러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박영 구단의 후반 능력이라면 좀 덤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아직 변수는 좀 많아요. 백이 이제 이곳을 어떻게 찔러 들어가서 끝내기를 완벽하게 처리할지, 상변은 흑이 한 발 덜 갈 수 있을지 더 갈지 뭐 이런 것 중학적 정리. 아직까지는 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네. 박영 구단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는 그런 바둑으로 느껴집니다. 자, 아직 만만치 않지만 박여운 구단이 만들어갈 장면이 많은 그런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세커 4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아, 뒷맛 좀 끝내기죠. 자체로도 큰데 네. 흑이도 쓸 때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흑이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요. 아, 있는 게 아니라 호구를 치는군요.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는 찜찜하죠. 나중에 이제 흑이 여기를 들어오고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 꽉 틀어 막으면 네. 이런 게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국면이 유리할 때에는 네. 저런 곳에 끝내기를 먼저 서두르게 됩니다. 이 바둑은 문제 없어 보여요. 음. 네, 앞서 이제 백이 그쪽을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흑이 당연히 그쪽 미끄러져 들어갔고요. 흑이 차단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차단하는 것은 이쪽 단수를 치고 이렇게 찝어가면 지금 여기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흑이 이 부침수에 대해서 함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받아서 계속 흑의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네요. 여기 젖히는 걸 노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를 잇기에는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연결해야겠죠? 네, 뭐 흑이 이런데 틀어 막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뭐 틀어 막아서 버티면서 받을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을 받으면 네. 백은 그냥 여기 끊어잡지 않고 이런 곳을 한 칸 띄면서 두 칸 사이를 조금 보호하면서 뭐 이것도 그렇고 이런 수도 다 가능합니다. 네. 이쪽을 지키면 더 이상 뭐 흑이 할 데가 보이지 않네요. 네, 역시 집을 만들면서 네. 연결을 했습니다. 불리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쉽게 안 해주죠. 네. 일단은 좀 형태를 깔끔하게 정돈하기 위해서 박정환 구단도 계속 그쪽에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가 난다기보다는 정리를 하기 위해서 두어가는 거였군요. 네.
지금 셰커 선수가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저쪽으로 향하는 것이 나중에 공배가 다 채워지면 이쪽 붙이는 뒷맛을 조금 노리기 위함인데 아직은 여유가 그래도 있어요. 네. 여기를 젖히면 이렇게 흙이 수를 내려가야 되는 형태이니까 흙수가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백이 호구를 친다면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진짜 그렇게 두네요. 박정환 구단은 이 형태가 떨리지 않는 건가요? 흙이 끊었을 때 지금 이쪽을 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네요. 이제는 한 수 차이거든요. 네. 한눈에 봐도 한 수 차이니까 내가 놓친 게 있다면 큰일 나는데 그쵸.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뭐 그런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C컷 4단도 만약 수익기에서 놓친 게 있다면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상변이요. 네. 지금 흑돌이 차단이 됐거든요. 근데 원래 미세하게 나쁜 것도 아니라 뭐 큰 네. 차로 불리하니까 셰커 선수가 지금 네, 그냥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니고요. 네. 이쪽 부근에 뭐가 없다면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뭐 완벽한데 제가 100이라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미세하지가 않거든요, 바둑이. 지금 계속 미세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어느 정도 차이인가요? 반면으로 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면 승부라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지금 셰커 선수가 계속 끝까지 잡으러 올 배짱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잡으러 안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지금 반면으로도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중앙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일단 100이 그냥 100선이니까 100 이런데 한 칸 띄면 이 정도로 계산했죠. 정리되고 네. 아까 그쪽을 한 칸 띄면 반면으로 100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의 큰 차이라면 사실 약간의 떨림이라도 좀 피하기 마련인데 네. 박정환 구단 워낙 또 수익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지금 이쪽은 흑돌이 끊어져 있다고 해도 여기를 붙여도 이어서 단수 치면 있고 100이 한 수 빠르고요. 그냥 붙여도 뒤쪽을 젖혀서 끊고 이 상황에서 흑이 뭘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좀 더 간명합니다. 네. 네, 수가 안 나죠. 박정환 구단의 수익기가 정확합니다. 실컷 4단의 무리수를 박정환 구단이 응징해 가면서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더욱 유력해졌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박정환 구단과 셰커 4단의 대결, 박여운 구단과 리시앤 하우 7단의 대결 두 판의 대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